안녕하세요. 눈을 감으면 들리는 이야기 선을입니다. 믿겨지시나요? 세상에는 자신의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농담을 던진 부모가 있었습니다. 자꾸 말 안 들으면 너희 언니처럼 테라스 밑에 묻어 꽃걸음으로 만들어줄 거야. 가족들은 웃었습니다. 그저 기분 나쁜 농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년 뒤 그 농담은 자백이 됩니다. 영국 글로스터셔 경찰은 포크레인으로 어느 한 집의 두꺼운 시멘트 바닥을 걷어냅니다. 그 순간 흙 속에서 드러난 것은 사람의 허벅지 뼈였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은 악마의 고백이었습니다. 1994년 당시 25 크로뮤얼 스트리트에는 오래된 3층짜리 빨간 벽돌집이 있었습니다. 집주인 프레드 웨스트, 겉보기에는 성실한 건설 노동자였고 아내 로즈 웨스트 역시 평범해 보이는 전업주부였죠. 이 집에는 총 8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명의 아이의 아빠는 프레드였고 3명의 아이의 아빠는 로즈가 맷준으로 낳은 아이들이었죠. 아이들이 많으니 집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낮에는 프레드의 끝나지 않는 인테리어 소리와 밤에는 떠돌이 소녀들이 드나드는 소리. 이웃들은 말합니다.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열정적인 가족인 줄 알았어요. 프레드는 늘 이웃들에게 말합니다. 집이 오래돼서 고칠 게 많다고요. 아이들에게 욕실을 넓혀주고 바닥을 높이고 지하실도 넓혔어요. 뒷마당의 흙과 벽 틈까지 시멘트로 빈틈없이 채웠죠. 하지만 그 엄청난 양의 시멘트는 수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묻기 위한 것이었죠. 1987년 16살이던 첫째 딸 헤더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경찰의 질문에 프레드는 담담했습니다. 요즘 애들 방탕하잖아요. 헤더는 레즈비언이에요. 여자친구랑 도망가서 연락도 끊었고요. 너무 걱정되니까 꼭 좀 찾아주세요. 경찰들도 별 의심 없이 넘어갔었죠. 헤더가 사라진 직후 프레드는 밤낮 없이 뒷마당을 공사합니다. 잔디를 다 치우고 평평한 시멘트 바닥으로 바꿨죠. 경찰이 다른 아이들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헤더 언니는 테라스 밑에 있어요. 우리 집에선 다 아는 농담인데. 프레드는 웃으며 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말 안 들으면 너도 언니랑 같이 테라스 밑으로 갈 거야. 이 비정상적인 농담은 한 형사의 경각심을 깨우게 됩니다. 1994년 2월 24일 경찰은 영장을 들고 프레드 집에 들어갑니다. 삽과 포크레인 그리고 탐지기를 들고 향한 곳은 겉보기엔 평범한 뒷마당. 프레드는 찻잔을 들고 문에 기대서서 여유롭게 농담을 던집니다. 꽃이랑 배수관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하지만 1.5m쯤 파내려 가자 단단한 것이 걸립니다. 돌멩이도 아니고 나뭇가지도 아니었죠. 붓으로 흙을 털어내자 관절이 드러난 뼈, 사람의 허벅지 뼈였습니다. 이어 발견된 상반신과 두개골, 실종된 지 7년 만에 헤더는 자신의 집 뒷마당 테라스 밑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몸은 심하게 뒤틀려 있었고 테이프가 감겨진 흔적이 있었죠. 살아있을 때 학대당한 게 분명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젊은 형사는 그 자리에서 토를 하고 맙니다. 시신의 냄새 때문이 아니라 인간성을 잃은 부모 때문이었죠. 시신의 뼈가 발견되자 프레드는 슬프지도 후회도 없어 보였어요. 그저 피곤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제 헤더를 찾았으니 말할게요. 이 밑에 헤더만 있는 게 아닌데. 그는 수갑을 찬 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욕실을 가리키고 지하실을 가리킵니다. 너무 많아서 기억도 안 난다면서요. 그 순간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무덤이었죠. 경찰은 집을 해체하다시피 수색합니다. 뒷마당, 욕실, 지하실, 바닥 및 총 11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차를 얻어 타던 여학생, 세입자, 프레드의 전처까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살인을 하게 된 그 시작에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프레드는 주방 바닥을 발로 두드립니다. 여기도 파보세요. 바닥 아래에서 나온 작은 뼈. 20년 전 사라진 프레드 전처의 딸 8살 소녀 샤먼이었죠. 이 집에서 총 12구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럼 이 부부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1969년 27살 프레드는 15살 로즈를 만납니다. 두 사람 모두 폭력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프레드는 교도소를 집 나들듯이 했고 로즈 역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했죠. 프레드는 지배할 대상을 원했고 로즈는 폭력을 사랑이라 믿으며 자랐어요. 프레드는 로즈랑 같이 살면서 늘 폭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프레드는 또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 로즈를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게 하고 본인은 옆방에서 작은 구멍으로 그것을 지켜보기도 했죠. 프레드의 폭력에 로즈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죠. 1971년 여름, 프레드는 절도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프레드가 없는 이 집에는 로즈의 독재 왕국이 되어버렸죠. 로즈는 프레드의 의붓 딸 8살 샤먼이 미웠습니다. 매일같이 때리고 학대하다 결국 샤먼은 목숨을 잃게 되었죠. 로즈는 죽은 샤먼이 시신을 주방 구석에 그대로 방치하고 남편 프레드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출소에 집에 온 프레드는 아내가 샤먼을 살해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슬퍼했겠지만 프레드는 자신의 딸을 살해한 로즈가 완벽한 예술품으로 느껴졌으며 오히려 둘 사이는 더 깊은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프레드는 삽과 시멘트를 사와서 로즈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자기야. 우리 주방 인테리어를 다시 하자. 그날 샤먼은 주방 바닥 밑에 묻혔습니다. 시신이 묻힌 그 위에서 그들은 식사를 하고 춤을 추고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프레드 부부에게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살인은 이들만의 문제 해결 방법이 되었고 부부에게 짜릿함으로 느껴졌어요. 그들은 낯선 여성들을 노립니다. 남자가 혼자 탄 차라면 여성들은 경각심을 느꼈겠지만 차 안에 뜨개질을 하는 여자, 아이를 아는 엄마가 같이 타고 있다면 그 경각심은 사라지고 말죠. 차를 놓쳐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젊은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차를 놓쳤나 봐요. 가는 길인데 태워드릴게요. 로즈는 완벽한 미끼였죠. 그들은 몰랐어요. 그 차에 탄 순간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이 집에서 아이들은 규칙을 배웁니다. 지하실에서 비명이 들리면 TV 볼륨을 높일 것. 누군가 여기 살던 언니는 어디 갔냐고 물으면 이사 갔어요 라고 말할 것. 혹시라도 어느 한 아이가 말 한마디 잘못 얘기하게 된다면 프레드는 웃으며 말합니다. 너도 언니랑 같이 테라스 밑에 가고 싶니? 경찰은 또 프레드의 지하실에서 다량의 비디오 테이프와 피해자들의 옷을 발견합니다. 1995년 1월 1일 증거가 쌓이자 프레드는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모든 살인은 본인 혼자 다 한 거였고 그 죄를 혼자 다 안고 가려고 했던 거였죠. 하지만 프레드는 죄를 지은 후회가 아니라 마지막 통제였습니다. 이 게임을 시작하는 것도 본인이고 끝내는 것도 본인이라는 심판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1995년 10월 로즈 웨스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피해자인 척 연기합니다. 모두 프레드가 한 일이에요. 다들 아시잖아요. 프레드는 변태라는 걸. 프레드의 학대에 저도 당한 겁니다. 하지만 로즈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8살 샤먼을 죽인 범인이 본인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요. 샤먼이 부검 결과 사망 시점은 1971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프레드는 절도죄로 감옥에 있었던지라 범인은 바로 아내 로즈 웨스트였죠. 그리고 지하실에서 발견된 비디오에서는 피해자들이 죽기 전 마지막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요. 그 영상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로즈 웨스트의 웃음소리였죠. 집에서 살아남은 아이들도 증언합니다. 그 웃음소리, 그 도구들, 그 시간들. 로즈는 방관자도 피해자도 아닌 이 지옥의 여왕이었습니다. 결국 10건의 살인이 인정되고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1996년 25 크롬웰 스트리트는 완전히 철거됩니다. 정부에서는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나무까지 다 태워 재로 만들었죠. 지금 그곳은 꽃이 피는 평범한 거리가 되었고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인간성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죠. 집이 사라진 뒤 그 밑에 묻혀있던 영혼들은 비로소 자유로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마는 괴물의 얼굴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눈을 감으면 들리는 이야기 선울이었습니다.